이번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고 정치하겠다고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고 대선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사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아버님과 함께 사전투표한다는 사실을 알렸거든요. 과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을까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선택하셨는데 정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손목 한번 보여주세요. 가지고 아니 늦지 마시고 한번 가주세요. 예. 사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윤석열 화이팅! 행보를 저희가 대권 행보로 해서 괜찮을까요? 사전투표 마무리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신가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네요. 딱 한마디, 아버님 기력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모시고 온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아버님 모시고 나가고 기자들은 질문하고 그 사이에 윤석열 화이팅 하는 소리가 한 두세 번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자연인이잖아요. 네. 공직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검찰총장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자신의 지금의 침묵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신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고 얼마나 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와서 자신을 화면에 담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크게 다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메시지를 다 전달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거법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말만 하더라도 그것도 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식하지 않았을까도 싶고요.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실 야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것도 사실 이제 정치 행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답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호사가들은 진짜 정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또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간 유명해진다는 것 또 그리고 관심받는다는 것은 저런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그 길에 들어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오늘 행보를 보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지를 않았는데 저 답변하지 않은 게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고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누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오셨을 텐데요. 오히려 스스로의 약점을 좀 표출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약점이요? 부부가 함께 투표장에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부가 또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다면 매우 좋았을 텐데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결국 스스로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버님만 모시고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자님들이 사실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미 기대하고 싶기도 했고 많은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저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봤을 때 아, 진짜 효심이 깊은 분이구나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상상을 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보통 부부가 함께 투표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이거 기자들 아까 기자 질문에 그게 많은 나오는데 기자님들도 보통은 부인과 함께 하는데 오늘은 아버님과 함께 투표소에 나온 그리고 이유가 그 있습니까? 부부가 유일하게 답변한 질문이에요, 그게. 아버님을 같이 기력이 좋지 모시고 않으셔서. 오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왜 굳이 그 좋은 선택을 선택하지 않고 그거는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고 제가 봤을 때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은 연로하신 아버님 모시고 왔으니까 굉장히 효심이 깊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부인께서 더 많은 언론에 노출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 부부가 그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저희가 갑론을박하는 건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부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과연 그걸 리스크라고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적합도도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에도 1위로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춘호 의원? 이재명 예? 지사하고 이제 동률로 나타났어요. 아, 이재명 지금까지는 지사와 사실은 동률이요? 거의 독주 1등이었는데 오늘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다소 그 기세가 살짝 꺾이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역시 여전히 뭐 야권 후보, 야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권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여권 후보 중에서는 1위라고 하는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눈에 띄는 것이고 어제 SBS 여론조사에서 보면 오차 범위긴 하지만 대충 한 28대 22, 6%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1등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잠재적인 대권 주자 1위라고 하는 그 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 SBS 여론조사 결과죠. 윤석열 후보가 연령대별로 보면은 30대, 40대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보다 많이 나오고 50대 이상,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또 이재명 지사보다 많이 나오고요. 이념 성향으로 보면 아마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보수는 윤석열, 진보는 이재명, 중도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보다 더 높게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는 SBS가 의뢰를 해서 넥스트 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추출을 통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정치하겠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1등을 기록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가 독주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그야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좀 기세가 확연히 꺾인 모습이네요. 여론조사를 보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후보가 주목받는 게 맞는 순간인 것 같고요. 아마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이 대표를 사임하면서 이선으로 좀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뭐 특별히 이걸 가지고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대선 주자 지지율에 국민의힘의 후보군이 안 보이는데 아마 이 부분도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보수 지지층의 모든 지지를 다 그러니까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주자들이 좀 가시화된다면 저 여론조사는 충분히 지형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질문 하나만 이준석 전 최고가 지금 또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재보선 끝나면 다음 대선을 향해서 야당도 이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1등을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결합할 것이냐 아니면 많이 들은 이야기로 제3지대에서 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뭐 안철수 대표도 충분히 개인 경쟁력 있고 한 분이었지만은 결국에는 당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단일화 경제에서 패한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도 그걸 보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3지대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논리가 뭐냐면은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되게 되면은 안 나가는 중도층이 있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단일화를 앞두고 발표된 각종 조사에서 그것과 무관하게 지지층이 결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제3지대를 구축하자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는 좀 소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선거의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보선 이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될 것이다. 특히 야권의 경우에는 그 변수가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은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 경선이 언제 끝나야죠? 저희가 9월 180일 전에 선출하기 6개월 전 때문에요. 9월 초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당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뽑아야 됩니까? 저희도 120일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일? 예, 아마 다들 늦춰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당도 더 늦춰질 거다. 근데 지난번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발끈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당원 당규를 깨트리면서
경선을 늦추자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뭐 때문에. 이재명 지사께서 그렇게 당원 예. 당규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이번에 후보를 내는 당원 당규 바꾸기 했을 때도 한 말씀 하셨다면은 원칙주의자의 평가를 받을 텐데요. 지금 또 너무 그런 말씀하시면은 본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은 모양새로 비춰질까. 그래서 아마 세게는 말씀 못 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은 12월, 11월? 뭐 저희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만은 단일화라는 2차 관계를 스텝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여론을 일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 좀 어떤 빅텐트를 치려면은 조기에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선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렇게 촉박해서 한 것이 한쪽으로는 컨벤션 효과가 있겠지만은 한쪽으로는 또 당력이 모아지지 않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재보선 끝나고 나면 정치권이 그야말로 요동칠 것 같네요. 오늘 사전 투표 시작되는 시점에 여당, 야당에서는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셔서 여당을 지지해달라, 야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더라도 저희의 혁신 노력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앞으로 가게 할 것인지 뒤로 가게 할 것인지를 좌우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하나로 힘을 합쳐 회복과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어떤 수장을 뽑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부족함을 꾸져주시더라도 저희의 혁신 노력은 받아들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읍소하고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동요를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동요를 어떤 가사로 바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번 선거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개사 동료가 돌아다녀서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번 선거 왜 하니 민주당에 물어봐 성추행 투표장에 왜 가니 심판하러 간단다 심판하러 투표장에 가야 하고 이번 선거는 민주당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생긴 것이라는 것을 가장 절묘하게 개사에 담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좀 이번 선거의 본질을 알리는 재미있는 개사 동료니까 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사극 보면은 흔히 민심을 담은 노래를 어린아이들이 부르죠.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매일 이렇게 정치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저 개사 동요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사실 좀 더 퍼뜨리자는 의도가 있었으면 예. 톤에 맞게 부르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좀 안타깝고 예.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민주당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갑자기 읍소 모드 또는 사과 모드로 나오는 것도 국민들 눈에는 참 기가 찰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0석 입에 담으면서 모든 것을 다 힘대로 추진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것의 실패에 대해 사과하는 것 자체가 의아하고 어느 유명한 법학자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하자면은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하고 이놈을 때려잡아야 될 때이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와서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빈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마음을 주진 않을 겁니다.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 이야기 장경태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호영 대표께서 요즘 높은 지지율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시나 보는데요. 확실한 거는 예상컨대 저희 내년 대선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치르겠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콧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이르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개혁의 축과 또 민생의 축인데요. 저희가 검찰개혁과
개혁과 부동산 개혁을 많이 해오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이 어떤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자 했지만 또 야당의 맘대로 멈췄던 부분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버팀목 자금 지원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국채 발행을 포함해서 논의했지만 또 야당의 반대로 안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민생의 회초리를 맞고 개혁의 회초리를 맞아도 되는데 그 회초리가 국민의힘에게 안가리를 한 법 없고 또 국민의힘의 면죄부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찌되었건 개혁과 민생에 부족했던 부분들 또 더 집중하면서 회초리 맞을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발을 싹싹 빌지 말고 좀 맞으세요, 좀 제발. 예. 국민의힘이 잘한 건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확실히 선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권력을 가진 또 공직을 맡겠다는 분들이 유권자에게 빌고 호소하고 읍소하고 그럴까 싶습니다. 선거의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정치판이라는 데는 30년 가까이 봐온 입장에서 봐도 역시 선거라는 게 참 무섭다 생각이 들고요. 또 민심이 무섭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서 매번 이겼고요. 불과 1년 전에 180석을 차지했던 정당이 지금은 상임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당 대표 권한대행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다 이제 민심 앞에 무릎 꿇은 거거든요. 아무리 야당에서 무릎 꿇어 사죄하라고 말해도 말 듣지 않을 텐데 이렇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무섭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민심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젊은 정치인 모두 선거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누구보다 또 잘 실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선됐을 때도 조금 약간 두렵지 않았어요? 당선됐을 때도. 예. 아무래도 저를 뽑아주신 이 공약을 하나하나 지킬 생각에 되게 아마 더 무거운, 아마 많은 당선자분들께서 선출직 공짜로 나가시는 분들께서 아마 당선의 기쁨보다 아마 당선의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셨으려 봅니다. 대부분의 인터뷰에서도 보여주듯이 특히 이제 선출직 공짜는 뭐 약간 갇혀있는 새장의 새처럼 또 스스로의 어떤 노력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더 많은 공직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는 또 낙선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무게를 또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낙선할 때마다 절치부심함과 동시에 어떻게 유권자들을 더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원망 안 했습니까, 솔직히? 원망보다는 예.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정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죠? 기다림이 좀 길 뿐이죠. 기다림이 길 뿐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 나선 여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 사전투표 시작을 맞아서 어떠한 이야기를 유권자들에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차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정부와 청와대와 약간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선거 앞두고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정책은 그 당과 청와대와 조금씩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는 리더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고요. 그리고 박영선의 서울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상에서도 느꼈던 지표를 체감하셨던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공정 그리고 정의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이번에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젊은이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도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산 살리는 비전 말씀드리고 지지를 구하겠습니다. 보궐선거가 되어서 투표율이 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주말에 집중적으로 좀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부산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귀중한 한 표가 되겠습니다. 꼭 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에 대한 우려가 보수층 일부에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여러 번 촉구를 했고 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이 확인도 했고 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우리 국민들 전체가 신뢰를 가지고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오세훈 후보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교통방송에 그 내곡동 땅 관련해서 뭐 측량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논란과 관련해서 뭐 식당 사장님이 뭐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분명히 그 당시에 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조금 전에 아마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 사실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캠프에서는 뭐라고 실제로 후보는 간 적이 없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증언자들을 계속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데 증언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본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가지고 뭘 먹었다 아니면 무슨 신발을 신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인데요. 제가 비슷하게 얘기해가지고 만약 장경태 의원을 나중에 곤란한 상황 만들 것 같으면은 장경태 의원 사무실 밑에 가보면 커피숍이 있습니다. 네. 같이 카페라떼를 마셨고 그때 장경태 의원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겠다 이랬다고 해서 제가 뭐 주장하는 게 신빙성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 선거판에서 뭐 혼탁해질 수 있지만은 사실규명에 크게 도움되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왜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네. 왜 기억력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이거 참 그동안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써서 많은 분들은 오세훈 후보가 좀 나중에 여지를 남겨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후보는 몇 예. 번이나 정확하게 가지 않았다를 밝혔는데요. 그에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나오니까 계속 답하는 과정 중에서 뭐 약간 모호해 보이는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후보는 안 갔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습니다. 예.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말했던 것처럼 장경태 의원 진짜 사무실 밑에 커피숍 있죠? 저는 이제 구체적 증언이라는 네. 점에서 매우 저도 중요하다고 구체적 증언한 보는데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 당연히 공격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생태탕 사장님이시거나 혹은 경작하시던 실제 주민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굳이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또 오히려 증언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신변에 위협이 될까 봐 두려우실 텐데 오히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한두 분이 아니고 복수의 관계자입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것만 뭐 수명에 이르기 때문에 1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저는 그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 오세훈 후보가 여러 차례 지금 거짓말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내곡동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는데 결국 땅이 있는데 뭐 측량을 하러 갔다 이런 여러 차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또 주택국장이 전결했다 했는데 서울시의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주택국장이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했다고 했는데 또 다시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 지역도요. 내곡동 땅도 무슨 하객진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한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사실 그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이해충돌이 만약 걸린다면 빼고 하셨어도 충분히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땅을 굳이 억지로 집어넣었다는 어떤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예. 수용될 때 빼고 하는 게 이해충돌입니까? 넣고 하는 그린벨트 해제한 게 팩트죠.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노력하시는데요. 자기가 자기 셀프 지정해가지고 셀프로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누가 서울시의 국토부 국장도 그린벨트 해제 못합니다. 근데 서울시 어떻게 국장이 그린벨트 해제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나오셔서 보면은 매일 날선 신경전을 펼치시는데 언제 한번 뉴스에 나왔을 때 또 두 분이 같이 식사하는 장면 나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이 친한 모양이군요. 뭐 이런 반응 보였는데 원래 두 분 친하시죠? 뭐 여당과 야당으로 갈려져 있긴 하지만 정치적 견해는 매우 다르고요. 예. 뭐 그렇다 해서 뭐 절교하거나 손절하는 건 아니니까. 장경태 의원이랑 저는 생각이 비슷한 부분 많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건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두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또 국민께 실망보다는 또 국민께 더 국민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정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마 토론이 서울시장 후보 보궐선거와 관련한 토론이 있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시간에 방송사 공동으로 토론회가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아마 방송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토론회인데 지금 여당에서 짧게 오세훈 후보
여론조사 잘 나가니까 토론 안 한다, 피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론이 유익해지려면은요,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기승전 내곡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정책 공약을 놓고 검증하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직 정원, 모기 이런 얘기 저희 좋아합니다. 예. 저도 좀 토론 보면서 답답했던 게요. 네. 모기가 많이 난다고 해서 숲을 없앱니까? 모기가 많아지면 중랑천이나 한강 없앨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정말 이 자연 생태를 보호하는 관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공원도 없애야겠네요. 녹지 공간도 없애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모기가 녹지 있으면 되는데요. 우리 집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 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후보들은 늘 토론에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선거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과거 선거 사례를 보면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